지금부터 민주당 이야기 해볼 텐데 이제 정청래 의원 이야기에 100% 동감했던 건 그거예요. 선거 지고 나면은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온통 도배해. 그렇죠. 근데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방송 나가서 이재명 까고 어떤 사람은 뭘로 까고 막 그래. 근데 이 판을 잘 보실 거는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누구누구 당선자야. 뭐 경기도지사, 뭐 광주시장 당선자야. 질문 물어보잖아요. 꼭 그 언론의 질문에 그걸 끼워 넣죠. 민주당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언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체 인터뷰 중에 그 언론적인 이야기를 묘하게 꽈서 헤드라인으로 써. 헤드라인을 써버리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무조건 기사를 본문을 다 읽으시라. 그것도 양이 안 차면 인터뷰한 동영상을 보시라. 전체 뉘앙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그래야만 클릭수가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민주당이 싫은 언론 입장에서는 그 헤드라인 써먹기 딱 좋기 때문에 내 주장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 주장도 그렇고 이럴 때는 여기저기서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재명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 자체를 일단 멈췄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나가서 그 질을 하는 게 제일 나빠. 사실 근데 그 사람들 가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전직 의원이나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 민주당 중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이름을 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름을 팔려면 언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그 가장 그 언론에 잘 이용당한 낚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고민정 의원이라고 봐요. 고민정 의원의 전체 맥락은 이재명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내용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위원장을 개항을 해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전국 선거를 지휘하게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 전략이 부족했다가 핵심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선거 당시에 말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말을 하겠다가 핵심이야. 그런 건 이재명을 위한 충정이라고 받아도 돼요. 헤드라인만 보고 고민정도 수박 그런 식으로 악마화 시키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중동 기사 보고는 그런 결론 절대 내리지 마세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수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어떤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스크리닝 하지 않고 어떤 행위 하나를 갖고 수박이나 악마화 시키는 건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선도 본부장이죠. 선대 공동 본부장이에요. 송영길 서울 집중유세에서 민영화를 걸지 말라고 했다. 전략을 짜야 되는 최고 책임자가 민영화 안 먹히니까 서울이 뒤집어졌다로 현수막 걸자. 이게 수박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선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판단에 의한 것들이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우리 방송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도왔어. 대선 때 경선 때도 김민석은 정세균 개였지만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에 이재명 위원장과 계속 통화하면서 선거 전략도 짜줬던 사람이야. 열심히 노력한 거는 현수막 하나가 박영선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박영선이 송영길을 어쩌고저쩌고 뭐 하네 이런 식으로 일반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악마화 시키는 건 좀 반대합니다. 노력했던 지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떨어지길 바랬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전선이 안 흐트러지는 거지. 지금부터는 다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적. 사실 언론이 원하는 거죠. 언론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이재명과 그 중심에 있는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을 유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 심리를 이용해서 누가 이재명 비판했다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저놈도 수박이네 저놈이 뭐네 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선거가 끝났으면 패배한 선거건 승리한 선거건요. 그 선거를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복귀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우리와 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는 절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에 당하지 말라는 건데 나는 기본적으로요 맥락 없이 비판하는 거 싫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그런데 내 책임은 없고 누구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이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모든 정치인은
이 선거에서 내가 잘못했다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구분해서 볼 것은 꾸준히 이재명을 싫어했던 사람들이냐, 맞아, 맞아.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들이 충정히 하는 말이냐,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유튜브가 사람들을 배려놓는단 말이야. 어떤 건을 가져와가지고 누구는 무조건 수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건. 그러면 정만 많이 만드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니 그게 또 오해받았던 게 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그 바로 현수막 김민석 의원의 현수막 건인데 그 현수막을 못 걸게 한 것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행사 때문에 행사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 현수막을 못 걸게 한 거지 민영화를 반대하지 않았는데 민영화를 반대로 반대하지 예, 않았는데. 갔다는 걸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드로 보이니까 이제 그런 애가 그만해도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구분하라고 구분을. 똘똘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수박으로 다 몰면 사실 이재명이 고립됩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조중동이 그걸 진짜 잘해요. 조중동이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조중동 기사를 일반적으로 안 믿잖아요. 조중동 기사를 일반적으로 안 믿는데 누가 이재명 비판했다 그건 믿어요. 맞아. 그거를 굉장히 잘 이용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재명을 겨냥한 거다. 누가 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그 사람 수박으로 갈라버립니다. 쫙쫙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달만 지나버리면요. 이재명 후보만 유리돼 버려요. 그냥 당에서. 또 하나가 또 있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았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에요. 왜 니들은 문재인 정부 비판하지 않았냐. 우리 문재인 정부 지지했거든요. 내가 항상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던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남기 지속적으로 비판했는데 문재인 정부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면 이재명과 문재인 갈라치기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왜 문재인 정부 비판하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 비판했다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거 다 비판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비판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민주당 다 나빠. 문재인 정부 다 나빠.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저들의 갈라치기에 넘어가는 거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는 당사자를 비판하시고 민주당을 탈당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일 나빠.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주당에 있는 철험이 같은 사람들, 이재명 의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두고 탈당해요? 민주당 다 나빠? 그러니까 나쁜 사람대로 정확하게 정밀 타격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정밀 타격해서 주인이라면. 모범 답안을 알려드립니다. 네. 누가 아니고 누가 맞는지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 뭐 수박 뭐 어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지금 이낙연기가 하고 있는 건 너무 악의적이어서 그 이야기만 해보려고 그래요. 전선 넓히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다가 김민석이네 박영선이네 고민정 넣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어 지금 그거는. 자 봐봐요. 어쨌든 우리 대명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더 크게 졌어요. 그건 확실히 내가 표로도 알려드렸어. 숫자로도 알려드렸어. 이재명 아니었으면 더 크게 졌어요.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계양구에 민주당 출마자 전원 당선입니다. 전략 분명히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말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위원장이 전국을 돌 수 있는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출마를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계양구에 있었더니 그 광풍 속에서도 다 살렸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아 진짜.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고. 최고네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만큼 득표력 있는 정치인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제 표로도 보여드렸죠. 상상을 초월하게 이를테면 간단히 말해서 이재명이 대선 때 서울에서 얻었던 표가 지금 오세훈이 얻었던 표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어제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분석하면 되냐면 윤석열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민주당도 찍으러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표를 보면 숫자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더 크게 진 거 맞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김동연도 당선 장담 못했다가 정답이에요. 이재명 아니었다면. 그렇죠. 다 거기 그렇죠. 가서 사실 도와줬어요. 김동연 보고 찍어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톡 까놓고 말해서. 맞아요. 김동연을 우리가 그렇게 지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김동연 돼야 된다, 김동연 돼야 된다 이렇게 나서서 방송으로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사석에서 이야기하고 그 배경에 이재명 후보가 없었으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김동연이 이런 큰 선거를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이 다 들어가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놀랍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재명 선거가 실패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그냥 뭐 말을 혀를 길게 뽑았지만 이재명 책임이야. 니들이 잘못한 거야. 그 총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위 혀를 길게 소위 뽑아요. 이낙연계가 어저께 이낙연계가 밤에 다 모였다며 한 20명이. 네.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면 총선 때 당이 박살난대. 에라 이 양반들아, 양심 없는 인간들아. 진짜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러니까 계양구가 다 전원된 거잖아요, 당선이. 근데 그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 고문이 홍영표예요. 근데 홍영표는 너무 놀랍게도 본인이 인천시당의 고문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계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구나 적어도 다른 인천 구역은 띄워줘야 되잖아요. 전혀 안 했다는 거에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놓고 선거 와서 대패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선거운동은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보면 이재명이 지길 바랬어요. 왜? 맞아요. 언론에 이미 8월달 전당대회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온갖 언론들이며 정치인들이 이재명이 당대표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장이 선방해서 막 서울, 인천, 경기 막 이기고 충청권에서 한 2석 정도 더 얻고 돌아오면 당이 접수될까봐 조마조마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선거도 안 덥지. 있잖아요. 여러분 인천에 국회의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천 유세를 할 때요. 이재명 위원장만 유세한 게 아니라 인천시장이 유세를 했잖아요. 난 거기서 홍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신동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거를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지역의 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놓고 이재명이 당대표를 나오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총선 때 진다는 이야기를 지들끼리 해. 쉽게 표현한 이야기를 해볼까? 대선은 이낙연 개 때문에 진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을 가장 괴롭혔던 이슈들, 대장동 같은 이슈들이 자기들이 터뜨린 건데, 내가 어제도 MS 토스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하나만 더 얹자면, 소위 똥파리를 이용해 먹은 게 이낙연 개예요. 이재명 물어뜯어, 쉿! 그리고 알게 모르게 후원해 주는 거잖아요. 결혼식에 뭘 보내고 막 하면서 이용해 먹었던 애들이, 그런 애들이 결국 이재명 지금까지도 물어뜯고 있잖아.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하라고 그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한번 보내봤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선거 지면서 후보는 이재명이었지만 대선 지고 나서 이낙연계는 사실 패족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재명이 지는데 경쟁력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 다시 한번 내가 상기시켜 드릴게. 이낙연의 최측근 정운현, 윤석열 지지선을 한 거.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저 짤을 영원히 고통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 정운현이 아니고 이낙연의 비서실장이면서 최측근인 정운현이 또는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선을 한 것 자체로 민주당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근데 그 대선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선거장에 안 나온 대표적인 원인은 나는 비대위 때문이라고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번 대선과 지선을 진 게 이재명 때문이냐고요. 이재명이 못 났으면 역사상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누굽니까? 1600만 표를 얻었어요. 그래도 졌던 이유는 만약에 이런 짓거리 정운현이나 지지자 이런 짓거리 안 했다면 이재명이 이겼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4만 표 그거 극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이 지방선거위원장으로 혼자 고군분투할 때 선거 덥지도 않았던 자들이 선거 끝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 나오면 안 돼 라고 쫙 일단 프레임을 쳤잖아. 근데 아까 방송 초반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당대표 나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죠. 정치적 판단하겠죠. 정봉주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당대표 나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딱 바리케이트 치잖아요. 우리도 이재명 당대표 나오라고 바리케이트를 쳐줘야 이재명 위원장, 이재명 의원이 숨을 쉴 수 있죠. 당대표를 안 나오더라도 음. 정치적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할 근데-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근데 거죠. 민주당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슈를 걸 때는 이재명이 뭐 어때서 가장 고생한 사람인데 그나마 이재명 때문에 지금 숨쉬고 있는데 그나마 이재명 때문에 경기도지사라도 이긴 건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 나오라고 외쳐주는 것이 이재명한테 도움된다는 거죠, 내 말은. 이낙연이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페이북에 썼다는데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일 때 어떤 걸 책임지고 물러났습니까? 책임졌으니까 물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대선 나갔을 때도 갑자기 잘 있던 종로구 의원직 갑자기 내던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았습니까? 최재형이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 특히 박찬대 의원님 정말 찬대만 돌아다니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많이 고생하셨지만 저는 본인의 인천 지역구에서마저 당을 위해 뛰지 않은 사람이 다음 당대표를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장 고생한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것. 이 사람이 정말 당을 위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전에도 당대표 선거에 나왔었고 그래서 다음에도 나올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똥파리든 아니든 당대표 후보로 나오면 저희는 다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도 한번 모신 적이 있었죠. 알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입견은 없이 하고 싶었었는데 정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홍영표는 CBS 김현정 인터뷰 다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이걸 이 정도까지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대선 후보가 돼서 경선에 치고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당내 기반도 없는 이재명이 라면서 당에서 굉장히 무시하고 대선 후 캠프 꾸려서 하는 동안에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줬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치 이재명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당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 말대로 이재명이 그렇게 힘을 가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인터뷰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김현정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김현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거 진보 아니에요, 그거. 네, 진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도신문을 하죠. 그게 이재명 의원입니까? 이재명 의원입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랬습니까? 라고 3번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 핵심은 그거 아니야. 송영길 컷오프 됐는데 다시 살린 사람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재명 위원장의 전화 한 통화에서 바뀌었다는 증거 없어요. 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긍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 상황의 맥락으로 보면. 그래 이재명이 맞아요를 무응답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계속 묻고 있잖아요. 둘이 짰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송에 나가서 자당의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었으면요. 본인의 우호적인 유튜버 스피커 하나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대외적으로라도 활동을 하고 있던가. 홍영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오늘 이낙연계 20명 모인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었지 이낙연을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도 써놨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같은 이야기예요. 이재명 위원장하고 그때 23일 날인가? 밤에 심야에 통화하던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재명 위원장이 나오고 싶어 날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용의 맥락은. 대선 졌는데 특히 이제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잼 나와라 같은 운동이 벌어지고 당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나오셔서 지방선거라도 끌어주셔야 됩니다.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지방선거를 끌긴 좀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대선 때 정말 0.73%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나머지는 대통령으로 가버린 상황이잖아요. 이재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간청을 해서 그래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가면 비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잖아요. 윤석열 취임 20일 후에 벌어진 선거니까. 그렇지만 그 책임을 대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다만 그 밤에 했던 인터뷰에 보면 이재명 위원장이 그래요. 두렵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권력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선거 안 돕고 민주당이 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끝나자마자 봐봐 이재명 때문에 니 때문에 진 거 아니야? 너 당대표 나오기만 해봐? 라고 바리케이트 치는 행위. 어떻게 이걸 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나와서 용을 쓸 때는 저도 도움 주지 않고 대선 때는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썼으면서 최소한 이낙연계는 지금 나서면 안 되는 거야. 이낙연의 최측근이 윤석열 지지하고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하고 대선 후보 바꾸자는 선거운동을 할 정도였으면 이낙연 개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지금 정치권에서 패적으로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또 기어나와. 대선 진 이유가 이재명 때문이냐고. 지방선거 이낙연이 선대위원장 했으면 이거 이겼을 것 같아? 경기도도 못 이겼지.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이재명 때문이야? 민주당 선대위 때문이지? 어떻게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 나와가지고 일제 이재명한테 총을 쏘는 이 행위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총선까지 2년이 못 남았는데 그러면 진짜 수박 같은 사람들이 당 지도부 접수해가지고 윤석열 때 갖다 바쳐. 민주당 퍽이나 총선 때 승리하겠다. 얘네들 지금 모여갖고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총선 때 폭망한다고? 니들 때문에 보궐선거 폭망하고 대선 때 폭망했는데 또 당권 잡으려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재명 들어가서 또는 이재명 안 들어가더라도 개혁파들이 당 주도해서 실제로 진짜 필요한 개혁들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지지층을 모으는 거지. 뭔 수박 같은 짓거리를 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알죠? 지지층은 이반되고 중도층으로 갔는데 집이 텅 비어버렸네? 빈집털이 돼버려. 그게 선거야 지금 상황이. 이번 선거 간접적으로 이낙연계 플러스 비대위가 망가뜨린 거지. 어떻게 이재명한테 탓을 해? 그 어려운 상황에 나온 사람을. 아니 근데 그 출발점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뭐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전략공천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럼 본인이 공천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앞뒤 다르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3선, 4선씩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페이스북에 창피하지 않나?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날에 비슷한 시간에 그런 글을 올려놓고 인터뷰에 의하면 저희는 서로 그런 글을 다 같이 쓰길 줄 몰랐다고. 아니 우리가 무슨 당원들이 개 돼지로 보여요? 어떻게 올리는 사람들이 다 홍영표, 윤영찬, 신동근, 김종민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뻔하잖아 이거는. 최소한 윤석열 정권 내내 이낙연계는 좀 입 좀 닥치고 계세요. 대선 어떻게 졌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최소한 정은현 씨나 지지자들 그런 식으로 추동질하고 그 상황 했던 사람들이면은 대선 패배의 원인은 이낙연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이렇게 입들이 나 이 사람들 마인드가 뭔지 아니까 덜 받는 거예요. 이낙연이 나갔으면 대선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낙연이 안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낙연 최측근은 윤석열 지지해버리면 그 24만 표는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때 24만 표도 신천지 관련해서 관련 있다는 썰도 있었잖아요. 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연인도 있고 해서. 아니 근데 정말로 이낙연이 대선에 후보가 됐으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면 왜 경선에서 못 이겼습니까? 저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 웃겨요. 아니 그것도 이재명이니까 그만큼 이긴 거라니까요. 24만 표 0.73%가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역대 최상수 총리를 하신 분이 나가면 중도나 이런 사람들 움직여서 이낙연이 나가면 우리나라가 개혁되겠냐고 찍어주겠냐고요. 윤석열하고 사실은 어떤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당이 만방 깨지는 거지. 270만 표 차이 나지. 이재명이니까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색깔이 덜해갖고 이재명이니까 그나마 24만 표 차이로 진 거예요.
아니 동네에서 이겨야 국가대표라도 시켜주지. 동네에서 쳐 맞았는데 뭐 국가대표 나갔으면 이겼다고 말을 하는 게 말이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바라보고 똥파리까지도 우리가 깊숙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재명 탓이라고 숟가락을 얹냐 말이야. 양심도 없는 양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들 다 다음 총선 때 낙선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어마어마한 내부 총질을 해갖고 결국 정권을 뺏기게 만들었던 자들이라고요. 이재명 책임론 어때요? 여기다가 어떻게 대선 그렇게 지게 했으면은 미안해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한마디 못할 것 같거든. 어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해.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이슈가 똥파리와 이낙연은 걔의 작품인데 그 짓거리를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대선의 연장전인 지방선거를 그나마 경기도지사라도 이겨놓고 나니까 이재명 책임이라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민망해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다음 총선 망한대. 어처구니 없네 진짜. 민주당이 총선 이긴 거 어느 경우에요?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전에 대선을 졌고 대선을 졌던 선거 이전에 뭘 졌어요? 보궐선거 졌잖아요. 보궐선거 진 이유가 뭐냐고요. 이낙연이 그때 보궐선거 진두 지휘했고요. 그 바로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였고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당규 바꿔서 당대표 8개월 조금 넘게 하고 바로 선대위원장 되고 자리 내려놓고 대선 나오셨죠. 민주당이 보궐선거 진 이유가 뭔데? 민주당이 180석 갖고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물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혁 하나도 못했어. 그러다가 부동산 빵 터졌죠. 그것도 못했죠. 그래서 그 보궐선거가 지금까지 온 거야. 어디다가 이재명 책임이래. 나는 이낙연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진짜 폐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 시점에서 나 같으면 말이에요. 내가 이낙연계라고 쳐. 이재명 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선거였을 텐데. 그럼 화해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대선 때 앙금 조금 더 풀어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서른이 욕했지만 서른이 왜 그 대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이재명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자들이 모여갖고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원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하잖아 이건 진짜로. 그래서 이번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선, 총선, 대선은 저리 갈아요. 당내 선거가 가장 치열하고 힘듭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재명 의원한테 어떤 선택권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게끔 우리가 옵션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재명 당대표 나와라.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야 선이 그어져요, 선이. 당대표 나와라고 해야 천둥 벌거숭이 같은 의원들이 일제히 주둥아리 여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 비판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 비판을 해도 눈치껏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선을 줄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이재명을 비토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런 스피커에만 나갔던 사람들이 김종민, 신동근, 홍영표, 윤영찬, 뭐 이원욱, 박용진, 조홍천 이렇게 점점 리스트는 늘어가지만 이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쓸데없이 전선을 늘려서 이재명을 고립시키면 안 돼요. 수박은 수박으로서 고정된 리스트를 가지고 나머지들은 그런 일이 일비하지 말고 너무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구분은 딱 하나야. 진짜로 이재명을 위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수박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꾸준히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들 입장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가세요. 불편하더라도. 다만 악의적으로 이재명 낙선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거 탓하는 것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기분 나쁜 거지. 이재명이 당대표 나오면 총선 망한다는데 당신들 때문에 지선, 대선, 보궐선거, 보선, 대선, 지선 망했다고. 또 나오고 싶어? 에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할 얘기 또 많은데 또 언제까지 한 9시까지 하자. 뒤에 또 있잖아요.